먹을 것이 부족하던 7, 80년대와 달리 현대인들은 깨어있는 동안 계속 먹고 있죠. 풍족한 식사 덕분에 더 이상 영양실조 같은 병은 걸리지 않게 되었지만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등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40대 이상 여성분들의 경우 다이어트가 정말 어려워서 중간에 많이 포기하곤 하십니다. 30대까지만 해도 며칠만 덜 먹어도 빠지던 살이 왜 40대 이후부터 안 빠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40대에 접어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 허리가 커지는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지방은 느는 반면에 근육량은 부족해지고 골다공증 같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0대 이후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살이 빨리 빠지기를 바라시면서 무작정 굶고 계시는데요. 빠르게 뺀 살은 다시 빠르게 찐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몸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적극 권장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쉽게 말하면 가루로 된 탄수화물입니다. 잡곡밥, 호밀빵 등의 통곡류가 아닌 밀가루, 쌀가루로 만들어진 빵, 떡, 면 같은 거죠.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는 갈면서 섬유소가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섬유소가 파괴된 탄수화물은 급격히 흡수가 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지방을 축적시켜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정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만 해도 다이어트의 50%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식사부터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특히 중년 여성분들의 식습관을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단백질이 탄수화물보다 맛이 없기 때문에 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 자라오는 동안 단백질을 자주 못 먹어서 입맛에 익숙치 않아서 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시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근육량을 높여서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마른 비만의 경우에는 더욱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하니 오늘부터 밥상에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 단백질 반찬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세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 혈당이 뾰족하게 치솟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식사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올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었다가 인슐린의 작용으로 인해 혈당이 다시 급락하면서 피로감과 졸음이 몰려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혈당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혈당의 급상승은 그 자체로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먼저 치솟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므로 췌장이 혹사당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당분이 산화되어 혈관의 내피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비롯한 각종 심내혈관 질환에 취약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가 아닌 혈당이 정상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혈당이 치솟을 땐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지방을 축적하고 혈당이 떨어졌을 땐 초콜릿과 사탕 같은 것이 땡기는 저혈당 증상이 오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네 번째는 당독소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당독소란 당과 아미노산, 지방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대사가 끝나고 바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있는 물질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당독소가 높아지면 결국은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당독소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튀김, 직화구이 등에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 당독소가 높은 상태가 되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식사량을 줄여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독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튀기거나 구운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브샤브같이 삶거나 데친 음식을 주로 드시면서 당독소를 줄이게 되면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아도 저절로 다이어트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식이요법의 일종으로
식사와 단식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복 시간과 식사 시간의 비율에 따라 크게 1일 1식과 하루에 16시간 공복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유명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밤에도 깨어 있고 밤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먹고 그냥 계속 먹죠. 간헐적 단식은 과거의 우리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자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먹고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는 과거의 건강한 식습관 말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적절하게 시행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당뇨 등의 성인병들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만인 분들은 16시간 공복을 지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을 성공하면 13시간, 14시간 이렇게 늘려서 16시간까지 공복을 늘리게 되면 성공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되찾아서 건강도 되찾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체질로 변하게 되면 쉽게 다시 살이 찌지 않게 됩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6번째는 숙면입니다. 현대인들은 잠자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잦은 야근에 모임까지 많죠. 또 빛이 귀하던 과거와 달리 도시에 인공조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요새는 중장년층분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유튜브 보시다가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숙면을 못하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비롯해 다이어트에 좋은 호르몬들까지 교란이 오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다음날 음식이 마구 당기게 되어 폭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빛을 멀리하고 어두운 상태에서 주무시게 된다면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7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현대인의 적 스트레스는 자체로도 문제가 많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원시시대에는 코르티솔이 주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동물에게 쫓긴다든지 할 때 분비가 됐기 때문에 지방을 계속 축적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며칠을 굶게 되는 상황이 오면 미리 축적한 지방이 에너지원이 되게끔 한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굶주림이나 생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지만 상사에게 혼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선사시대와 똑같이 작동해 지방을 축적하는 것이죠. 특히 복부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만듭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향정신성 약물을 먹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한 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정말 잘 하신다고 한다면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비만이신 분들, 다이어트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하는 운동도 없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운동하면 발목, 무릎, 발바닥 등이 아파서 운동 못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 분들은 일단 식후에 걷기로 시작하면 됩니다. 식후에 걷는 것이 배가 아플까봐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속도를 천천히 배가 안 아플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쭉 올라가면서 살이 찌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 혈당이 올라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시면 기분이 좋아져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죠. 중년의 다이어트는 반드시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빼고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